뉴스 정면 승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730 재보궐선거 그리고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를 앞둔 각 정치권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누리당의 의원들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화제의 독립영화였죠. 한공주를 연출한 이수진 감독 초대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당과 야당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갈등, 대립, 반목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소통도 없고 화합도 못하는 불통의 관계가 떠오르는데요.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매주 주례회동을 하기로 의기투합했고요. 일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에서 다퉜던 상대 진영에게 인사권을 내주거나 핵심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실험이 여야 관계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권 여당과 야당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K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먼저 말이죠. 경남 밀양의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4곳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오늘 이루어졌네요. 예, 지금 밀양시가 오늘 오전 6시경부터요. 밀양의 위양마을과 북부면에 있는 평반마을 등 송전탑 앞에 있는 운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경찰 병력 2천여 명과 함께요. 밀양시청 그리고 한전 직원 수백 명이 동원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7, 80대 고령 주민들 그리고 수녀 등 여러 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여기 주민들은 그동안 이 좁은 국토에서 실효성도 거의 없는 초고압 송전 선로 건설로 삶의 근간이 파괴된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던 7, 80대 노령 그 주민들도요. 돈도 다 필요 없고 평생 살던 곳에 그냥 살게 해달라 이 요구 하나였는데 정부는 결과적으로 폭력 진압으로 화답한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66명이 66명이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66명은요. 이 명분 없는 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 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긴급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 이미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안도로 막을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강제 철거를 한 것을 두고요. 이번 사태가 7.30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공안몰이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6월, 7월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7, 8월은 정치 일정이 많지 않아서요. 소위 말하는 정치 하한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당장 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으로 지금까지 총 3개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태죠. 여기에다가 이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요. 경제라인의 전면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안전행정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을 되돌아보면요. 작년 6월 7월에는요. 이 국정원의 대선기획 국정조사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는데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이런 정치적 사회적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네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는 국가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이 창조 경제 이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요즘 유행하는 이 국가 대개조인데요. 이에 대한 저항감을 고려해서인지 국가 개혁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회에서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김영란법 그리고 유병헌법 이른바 4대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은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 시스템의 결과이고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이러한 이완구 원내대표의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이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야당에 대해서 조속한 국정조사 진행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동원해가면서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면서 세월호 국정조사로부터 도망치고 발뺌하기에 바쁘다면서 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에 임하자고 촉구하는 것은 도의에 벗어난 얘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전국 주유소 중에 3천여 개가 동맹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날짜가 12일이죠?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죠. 네. 정부와 주유소협회가 점차 입장 잘 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유소협회는요, 이 석유 제품의 거래 상황 기록부 주간 보고 제도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도매로 산 물량과 소매로 판 물량을 주간마다 기록해서 보고하라 이런 제도인데요. 이 주간 보고 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와대 요구로 현재 양측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주유소협회 측도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요, 전국 12,0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한 3,000여 개 주유소가 내일 하루 동안 동맹 휴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담배 있죠, 담배. 네. 담배값 올립니까?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폭 올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항상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좀 추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2004년 이후에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있는 담배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의 담배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서요. 담배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폭을 올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1일이었습니다. 이 담배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50%. 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일주일 중에 그래도 교통량이 적은 편인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월곡램프 부근에는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때문에 마장램프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후로 정릉터널까지 쭉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은램프부터 성산램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 반대쪽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밖에 올림픽대로도 지금 공항 쪽으로 잠실철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 남산 터널들 모두 다 강남 방면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한강대로의 경우는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한강대교 북단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6.4 지방선거의 여훈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7.30 재보궐선거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죠. 7.30 미니 재보궐선거.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당, 야당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훈 의원입니다. 네, 우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임자 여부를 떠나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 예. 왜냐면은 하도 많은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왜 하필 이런 분을 선택했을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뭘 생각하셨을까? 네. 그 눈물이 뭘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 문창극 지명자는 예. 우리 잘 아는 대로 극우주의자이고 아주 극도로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겠다 그런다면은 이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번이 세월호로 인해서 국정을 쇄신하고 국가 대개조까지 얘기하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국가 개조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창극 씨가 갖고 있는 입장은 예. 이건 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를 못한 분입니다. 아, 예.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이건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은 전혀 염두에도 안 두고 오로지 그냥 자기와 생각이 맞는 사람을 해서 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더군다나 이건 아마 책임 총리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 총리 그런 거 처음 듣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대독 총리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총리를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왜 하필 이 사람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후보자가 이제 극우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야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설사 극우주의자라 하더라도 뭐 야당과 뭐 악수하고 그거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예. 이제 이 국면은 다른 국면도 아니고 세월호 예. 참사 이후로 예. 국정을 쇄신하고 국가 대개조론까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맞잡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야당과 함께 호흡하고 야당과 함께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문창극 씨를 택했다라는 것은 네. 나 혼자 그냥 나 마이웨이다 네. 이거예요. 이거 아. 이상 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회가 조용하지 않겠네요? 조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아, 그래요? 이런 분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심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건 여당 내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지 못 받는다는 왜 소식이 있습니까? 이런 분을 하필 했을까? 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물론 대통령의 처지는 이해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은 이게 충청도가 참패하니까 그게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내세웠다라든지 네. 또는 지난번에 안대희 지명자가 낙마하고 난 뒤에 그런 등등을 생각해서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생각해야 될 건 자질과 능력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는 전혀 검증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주 낙마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작정이라고도 국민 일반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이 많다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예. 그 찾다 못 찾아서
뭐 이제 청문회가 하도 까다로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찾다 못 찾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분도 일건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보수적인 인물 중에서 훌륭한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 그분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추기 힘든 분이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아요. 배제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아우르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직도 자신의 그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참 네.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인사청문회 해보면 다수결로 결정되니까요. 네. 뭐 별로 승산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 예. 뭐 안대희 후보 지명자가 무슨 뭐 다수결로 결정됐습니까? 자진해서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들어갔죠. 예, 들어가셨죠. 네. 그래서 안대희 후보자 같은 분은 깨끗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지금 문창국 씨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지려고 다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예. 자꾸 윤창종이라고 발언을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착각을 하는 게 예. 제2의 윤창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이분에 네.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혼돈해서 하는 게 죄송합니다. 예. 문창국 후보자보다 오히려 안대희 후보자가 낫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훨씬 낫다는 말이 시중에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안대희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정관 예우 어쩌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낙마했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야당 측 반응은. 예. 그 무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6.4 지방선거의 그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선거가 참, 저도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예. 이번 선거처럼 아주 희한한 경우도 참 희한해요. 봤는데, 예. 거의 정확히 반씩 딱 잘라서 나눠준 것 같아요. 네. 참 절묘합니다.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여야 니들이 잘 알아서 논의해서 해라. 예. 이런 취지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얘기하는 것은 네.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 무승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반성할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우리도 반성할 게 많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뭘 반성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선 이 국면 자체가 예. 세월호 국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세월호 국면 전 국민이 동탄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승부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천 그리고 경기, 부산 정도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지역들은요. 네. 우리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다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네. 놓쳤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놓쳤다 네. 생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 맹성이 필요하고 이제 다음 7.3 그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하면은 네.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아닌가 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천, 경기, 부산을 지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왜 소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를테면요. 예. 그쪽이 경기 같은 경우는 1%가 안 됐습니다. 아, 예. 예, 1%가 안 됐고 나머지 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아주 석패를 했는데 네네. 우리가 광주를 전략공천하는 통에 예. 우리 지도부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근데 지도부가 광주를 원래 우리는 광주는 신경을 안 썼던 원래 죄송합니다만 지원이 별로 도로 필요 되는 지역이니까요. 예. 그랬던 지역인데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지도부가 아주 그거에 묶였죠. 네. 그 힘들을 인천, 경기, 부산에다가 배분했더라면은 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안철수 공동대표 책임져라 이 말씀이신가요? 뭐 책임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스스로 이게 판단을 하고 내 잘못이 무엇이었구나. 네. 내가 무슨 실수를 했구나. 네. 이거는 우리가 늦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침수짬공 재보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도 또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또 무슨 또 계파 갈등 나오고 이 선거 워낙에 잘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예. 이때만 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략공천 그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예.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어느 일방의 생각만 가지고 공천을 하는 이런 이 불상사. 네. 이건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죠. 네. 두루두루
판단을 서로 나누고 예. 당원들끼리 간부들끼리 얘기를 해서 네. 서로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을 보면서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상의를 하고 네. 나를 내려놓고 선당 후사하는 심정으로 해내면은 네. 결과는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선당 후사라는 표현은 전략 공천할 때 쓰시는 말인 것 같은데. 전략 공천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어느 일방의 개인적 욕심에서 개인적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할 때는 네. 전략 공천이 아니고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그 결과밖에 안 되죠. 그 개인적 욕심 부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지금 당대표 두 분들이 네.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 대표 두 사람이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동작을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동작을에서 지금 손학규 상임 고문이 출마한다는 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본인들 결심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동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예, 예. 지금 16군데 아마 최소한 12군데 많으면 16군데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복잡한 조합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손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 상당히 많이 정동영 있기 때문에 고문 얘기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네. 섣불리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면 훌륭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죠. 네. 아직은 누구라고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보선이라고 해도 말이죠. 네. 그 거물들이 맨날 그 장소 옮겨가면서 출마하고 그러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예. 상황이 예. 이게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거든요. 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 상대방이 위해서. 어떤 인물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인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그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무슨 뭐 이 재보궐 선거에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 양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분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쓴 사람은 또 쓰는 스타일 아닙니까? 네. 아마 이번에 어디 나오든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네. 나오면 뭐 또 나온 대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죠. 예. 뭐 출마하는 것에 관해서 뭐 딱히 뭐 다른 생각,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니다. 그 당의 독자적 판단이니까 예. 그걸 근데 알바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친김의 말씀이죠. 예.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바뀌었고요. 예. 또 일부 이제 뭐 안보실장도 바뀌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 개편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저희 문창극 씨의 연장선에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 이 세월호 이후 국정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 것인가 하는 데서 눈물 흘리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사에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수첩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 수첩으로 결정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뭐 수첩을 좀 큰 거로 바꾸면 되죠. 뭐. 수첩을 버리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수첩을 그리고 버려라. 전 국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시고 네. 그리고 다 자기랑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누구든지 난 그렇다 생각합니다. 가슴을 열고 네. 자기 스타일이 꼭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건 실패하기 딱 맞습니다. 네. 주변에 많은 인사들하고 의논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당하고도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아주 부쩍 이제 야당하고도 상의했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청와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필요하죠. 예. 이 모든 정점에는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세요. 예.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전혀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춘 실장이 이 사태 모든 점을 책임을 지고 자기는 훌훌 털고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거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글쎄 뭐 잘 모셨는지 잘 안 모셨는지 그거는 참 판단하기가 참 본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국민 통합을 저하고 있다. 아, 예,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기춘 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 첫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분이라 생각하는 거죠. 네.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국민 통합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어떻게 진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이루자. 네. 내가 여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야당을 아우르는 대통령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K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요. 3282님께서는 우리 당이 최고야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서로 의논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9557님께서는 세월호 사고처럼 큰 참사를 두고도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앞으로 화합하긴 힘들 것 같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6.4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 새누리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자기 당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가 있죠. 7.30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또 내각 개편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죠.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장에 하셔야 할 일은 신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었잖아요. 그냥 깜짝 인사했다는 데는 다 같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첫 언론인 출신이고, 또 충북 출신인데, 네. 지역 안배도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문 후보자께서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 출신 이제 감시자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뭐 국가의 올바른 길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한 분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네. 이분이 정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통합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있는데 다만 제가 볼 때에는 네. 어떤 세월호 그 참사 이 수습이라든가 예. 또 관피와 뭐 척결 등 예. 오랜 이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런 적폐를 네. 일수의 해소하고 국가 개주 만드는 네. 이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앞에 저희 시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 연결했었는데요. 네. 여권 내에서도 좀 뭐 반대 목소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얼핏 하던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고요. 아, 예. 어떻게 뭐 서른 의원께서 어떻게 우리 여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없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문 후보자가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예. 글을 썼다 해서 이제 그 언론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새민연의 박지원 의원 등 이제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낙마시키겠다는데요? 네,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윤창중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네, 그런데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편협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언론인으로서 여야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인식을 글로써 칼럼으로써 나타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진영 논리에만 이게 갇혀서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희들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당내 상황 좀 여쭤보려고 이제 소배로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었다는데요. 그때 그 문 후보자가 이사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아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보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분들끼리 서로 아는 관계는 수없이 많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또, 이제 문창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주필까지 지내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 정치인들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육사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새누리당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그게 좀 궁금했는데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이제 쓴소리를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완패했다고 생각한다. 네네. 진짜 완전히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숫자로 보면 8대 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완패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분석하고 그러는데, 저는 완패라고 봐요. 네. 그리고 왜요? 일단은 그 충청 강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이제 허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남과 그 영남의 그 중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랬는데 충청 강원에서 일단 졌고요. 놓쳤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이나 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도전받았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민들이 저는 새누리당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엘로 카드를 저는 꺼내들었다고 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정당을 표방하고 나오지는 않지만은 안 했지만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 전교조 출신이라든가 이 진보 교육감이 19명 중 13명이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는 보수의 위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이런 보수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셨으면 도대체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담론회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일단 국가 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소위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 통일 문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네.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 국민들이 이 관심과 또 지지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아쉽다. 네. 전당대회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아쉽다고 그러십니까? 왜 아쉬우냐면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무슨 토론회 가서 제가 조금 조금 언짢은 얘기를 좀 순소리를 했는데요. 네,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김무성이나 이인재, 김영우, 이렇게 김태우, 김상민까 이렇게 출마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또 7월 14일이 이제 전당대회예요. 예. 그러면 6월 20일 정도나 지나서 출마를 해도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출마 선언했냐? 이 선거 결과를 어때 충분히 뒤집어보고. 예. 그 다음에 또 자숙의 시간도 갖고. 예.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어떻게 그 보수 정당으로서 그 미래에 대한 비전. 네.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 볼 때에 네. 이렇게 조기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 생각하는 거지. 예. 이런 반성도 없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말씀은 결국 뭡니까? 너무 일찍 출마 선언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출마 일찍 그 조기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출마 선언을 한 그 부분과 예. 그 다음에 지금 출마의 변들을 보면은요. 아, 출마의 변, 예. 네, 무슨 청와대한테는 한마디 한다. 헛소리는 하겠다 이러는데. 예. 그건 그 전에 설령 안 했다면 그게 문제지.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외국의 그런 전당대회나 이런 데 볼 때 보면은 그 영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전당대회 같은 경우 또 중국의 전인대회 같은 경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들을 집중하잖아요.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 그런 데에서 5년 후나 10년 후에 국가의 비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담론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무슨 청와대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뭐겠다. 이건 지역적인 얘기고. 예. 그다음 이건 올바르지 않다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앞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김무성, 이인재, 김영우, 김태호, 김상민 씨 있던가요? 네네. 김상민 씨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청원 의원 출마 선언하신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출마 선언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토론회도 하면서 다 선언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네. 그런 생각들은 좀 비쳤지만은요. 네. 그건 어제는 저는 서청원 대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 떠났어요. 네. 서청원 대표가 어제 그 부분은 일리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토론회를 만들어서. 네. 각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였거든요. 아, 예. 네네. 거기 말하자면 일종의 준비를 하는 그런 행사.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21초 쪽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죠. 네. 네네. 김태우 의원님은 잘 알려진 친박 아니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친박이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님 지지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정하셨어요? 당연히 그러실 거로 생각을 가졌는데요. 예. 이인재 의원이 충청권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예. 충청권에서 이게 지금 표의 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예, 접었죠. 접으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새누리당이.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곤욕을 치렀다면 치렀고요. 네. 그래서 무승부면 무승부다 이런 이제 성적표를 받은 셈이라고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세월호 참사가 생긴 지가 이제 벌써 2달 가까워집니다. 네네. 그 2달 동안에 이 국회나 말이죠. 네네. 여당, 야당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게 있습니까? 하나 거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한마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이제 6월 국회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보수 법안들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잖아요. 예.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유의 이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그 원인 진단을 갖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뭐 법적인 뒷받침, 그다음에 책임 규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이 속도감이 없지 않느냐라고 네네. 해서 불만 많을지도 몰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개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각을 통해서 책임 규명에서 개각 개편을 하고 또 이제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검찰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처벌할 건 처벌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국가개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의 그 이제 정부 조직도 이제 개편하고 시스템화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할 건 정부에서 하고 검찰에서 할 건 검찰이 하는데 아, 국회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만 이제 이제 구조 과정 속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조사를 하고 2년 가까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때 백서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 하시려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요. 이게 이제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내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처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이완구 대표가 국가개혁 특별위원회를 이제 국회에다 설치하자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 야당에서는 반응이 신통치 않네요. 근데 뭐 이제는 내일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거든요. 또 이제 그분들을 당을 대표하는 그런 생각들이 뭔지 보고 이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양쪽의 이제 대표연설이 끝나고 나면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시겠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월호 문제는 대국민은 이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를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 그 시스템화를 하고 또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올바르다 보는데 지금 뭐 이게 국정조사도 보면은 먼저 기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관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타협이 안 되고 있죠. 정략적인 부분이 지금 있어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여당과 야당, 우리 정치권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8864님께서는 학생들처럼 여당, 야당 의원 한 명씩 짝을 지어줘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예, 이런 제안하셨네요. 정치권이 화합하려면 서로가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7332님께서는 여야가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할 때 화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 나쁘다, 서로 탓하지만 말고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